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쌀 여행, 자원 행렬, 자연 친화, 메들리. 먼저 쌀 여행부터 확인해볼까요?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17일 방송된 다큐플렉스 백종원의 동방미로 1회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내는 물론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는 쌀 여행기를 통해서 긴 세월 우리의 밥상을 지켜온 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가을을 기다리며 사계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삶을 이어왔고 또 이어가겠죠. 쌀과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곳. 황수피에 추수철이 시작됐죠. 농기계 하나 없이 오직 마을 사람들의 손과 발로 농사를 짓고 다 함께 수확한 쌀을 나눠 가지죠.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제사죠. 추수가 시작되면 일단 제사부터 지내고 추수를 이어갑니다. 올해도 쌀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 쌀과 가족, 마을 사람들 모두의 건강이 이들의 소원입니다. 캄보디아의 흰쌀죽, 바로 보보입니다. 흰쌀죽에 고명을 얹어 먹는 캄보디아 전통 음식이죠. 부하가 된 소녀의 배고픔을 달래준 보부는 그녀의 남은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쌀은 우리의 삶, 45억 아시아 사람들 모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댓글 확인해보면요. 시청률, 재미 보증수표 100주부. 이번 다큐도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쌀과 밥 다시 보게 됐다는. 베트남에서 제사까지 지내는 거 보고 익숙함에 속아 쌀을 잊고 지낸 지난 날들이 떠올랐네요. 쌀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늘 보던 백종원의 로드트립, 먹방, 쿡방 본 느낌이었음. 이처럼 이번 방송을 통해서 쌀을 다시 보게 됐다는 댓글들도 있었던 반면에요. 기존 다큐멘터리와 차별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댓글들도 존재했습니다. 네, 탐나는 TV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다큐플렉스가 워낙 웰메이드 다큐였기 때문에 사실 이 동방위로라는 좀 신기한 이름도 붙였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쌀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겠거니라고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이 방송 시작했을 때는 절밥 짓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국내의 쌀에 관련된 여러 곳을 백종원 씨가 직접 다니면서 보여줬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스님과 같이 나누는 대화가 참 멋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벽시 하나가 온 우주를 머금고 있고 또 온 우주가 이 쌀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나의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사람과 사람의 인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쌀과 밥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각국의 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쌀 농사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줬다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특히나 일본의 스키장 리프트를 이용한 천공벼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런 게 있구나. 사실 이 마을에는요 스키장이 있는데 스키장 리프트가 마을 추수 풍경을 바꿔놨어요. 신기하죠, 저거. 初めてやるときにこのリフトにぶら下がって天に昇っていくような感じがするっていうところで天空舞っていうふうに名付けました。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다채로움과 좀 별개로 아쉬웠던 점이 그럼 천공벼의 예를 들었는데
그럼 청봉벼의 그 쌀로 만든 뭐 밥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향이 좋다면 다른 쌀과 비교해서 왜 좋은가? 이런 식의 시청자의 궁금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했어야 되는데 정말 스케치의 형식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인데 육회 비빔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덮밥을 보여주는데 사실 제가 좀 기대했던 바는 도대체 한국에서 제육덮밥과 오징어 덮밥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정말 거기에 일본식 덮밥 문화라는 것이 한국에 영향을 준 걸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옛날에 분명히 제육덮밥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훨씬 재밌고 그 흐름 안에서 이제 그 각 식문화 같은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좀 너무 병렬식이지 않았나. 그러니까는 좀 밀이 아닌 쌀이 주 재배가 되고 그것이 왜 밥으로서 가고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식문화를 바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통사적으로 좀 풀어냈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메들리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19일 방송된 TV 예술무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성탄 특집 무대로 꾸려졌는데요. 디토 오케스트라, 또 리처드 용재훈일 등 6팀의 뮤지션들이 크리스마스 메들리 무대를 펼치면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연말 연시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던 방송이었죠. 이날 무대를 본 시청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관객들이랑 함께 호흡하는 저 분위기 나도 느끼고 싶어요.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뉴욕 할렘 싱어즈 노래 실력 뭐죠? 무대 보고 완전 반함.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술 무대 본 이후로 누구보다 크리스마스의 진심 모드 되어버림. 구성 너무 퍼펙트. 이번 특집에 곡 구성이 좋았다는 호평들이 많았습니다. 네, 댓글 반응처럼 공연장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준 방송이기도 했는데요. 위원들은 이번 TV 예술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크리스마스 음악을 즐기기에 진짜 뭐 완벽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좋은 거는 클래식 공연이기 때문에 주로 그냥 비슷비슷한 공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TV 예술 무대는 구성이 그 시기에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음악을 잘 모아서 구성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편 특별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혼자 보다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들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불렀어요. 확실히 좀 익숙한 연주자나 그 크리스마스 메들리 익숙한 또 곡들이 나오니까 접하기가 훨씬 쉬웠고요. 이걸 보는 그 시간만큼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확실히 크리스마스 때는 그 어린이들 목소리로 캐럴 몇 곡은 좀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내년에는 코로나 종식돼가지고 그 MBC에서 좀 힘을 써주시면 제가 표를 좀 구해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성탄절 분위기라고 하는 게 어쨌든 캐롤이 나와야 하는 건데요. 그걸 실은 카페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카페에 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캐롤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이번 TV 예술 무대가 그런 결핍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줘서 저한테도 흥겨운 무대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뮤지션들이 평소에는 좀 엄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공연이라고 하면 다 그 엄숙함을 내려놓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네, 뭐 루돌프 머리띠도 쓰고 산타클로스 모자도 뮤지션들이 쓰고요. 또 디토 오케스트라의 백윤학 지휘자의 경우에는 지휘자가 율동까지 추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객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건 함께 즐기는 게 성탄절이지라고 하는 느낌을 주게 만들었던 방송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TV 예술 무대에서 제가 좀 아쉽게 느꼈던 부분은 앞에 손여름 씨가 진행자로서 곡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바로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는데 중간중간 이 뮤지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곡은 실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도의 자막이라든가 곡이 끝난 다음에 약간의 해설이 들어갔다면 보다 친숙한 문화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봅니다. 자원횡렬이네요. 김원경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의 오늘 이 뉴스 코너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이날 보도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의료 영웅들을 조명을 했는데요. 수도권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의 의료진들이 모여서 자원행렬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이들의 인터뷰까지 담아낸 보도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의료진들의 자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도 부족했고 의사 인력도 부족했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걸로. 긴급 모집 공고 4일 만에 벌써 1,70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 자원했습니다. 환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상황만 가지고도 멘탈이 회복이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까라는 생각에 제 힘을 좀 보태주고 싶다라는. 의료 인력 부족 현장이 생긴다면 또 지원하겠냐는 질문에 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네, 자원을 할 거고요. 자원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사라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그리고 저와 가족들 위해서. 네, 의료 인력 부족 현장이 생긴다면 또다시 자원하겠다라는 인터뷰가 뭉클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날 보도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코로나19 초반만 하더라도 의료진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자기 희생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 많이 조명해줬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이제 의료진들의 노력이 당연한 것처럼 좀 저도 역시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들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반성했으면 하는 그런 좀 취지로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뉴스데스크에서 미담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미담 보도라는 게 좋은 취지로 하지만 사실은 그 미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 이번 편만은 정말 너무 훌륭한 반드시 필요한 미담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정말 더 불안해지고 더 답답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 종합 뉴스에서도 좀 더 희망을 갖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자 이런 메시지가 좀 더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투입된 의료진들의 고충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 정비가 되어서 한 개인의 봉사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방역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더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그 의료진의 어떤 희생이 우리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야라는 잘못된 인식을 자칫하면 심어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담 보도를 할 때 이게 정말 2분짜리 단신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보도를 해준다면 그게 뉴스데스크에 국민이 거는 기대를 좀 충족시켜주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의견에 저도 거의 동의를 하고, 저는 영웅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사회는 그렇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데스크 보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후에 국가의 책임, 사회 책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뉴스데스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연 친화인데요. 이 키워드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어요? 네, 지난달 20일 방송된 구해저 홈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선 서울에서 강원도로 이주를 꿈꾸는 의뢰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중 앞들의 미니 농장과 넓은 잔디마당 등 자연 친화적 환경이 돋보인 감 내려온다 집이 최종 선택되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부엉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를 제가 또 엄선을 해봤는데 어디예요? 네. 여기입니다. 근데 조경은 정말 다양하게 해줬다. 그러니까요. 정원을 꾸미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우와! 처마 밑에 꽃감. 이게 정남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집 이름이 감 내려온다. 감이 내려온다. 우리 집 앞마당에 감이 내려온다. 짜잔. 우와 넓어요. 자 들어오시죠 이제. 정남향이어서 그런지 며칠 하루 종일 여기로 이제 들겠네요. 맞아요.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좋네. 좋아요. 너무 아늑한 거실인데요. 이쪽 바로 이제 베란다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요. 네. 저 전용 저 산뷰. 아, 너무 좋다. 자연 친화적이고 좀 끼워넣을 수 있는 방 2개에 화장실 2개인데 방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층 거실을 좀 활용해가지고 방 3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구해저홈즈 역사상 가장 넓은 주차장을 가진 집이야. 저희가 이번에 볼 집은 바로 1위! 타운하우스입니다. 아, 타운하우스예요? 네. 굉장히 고급 자, 오픈 더 도어! 마당이 따로 있어요. 나만의 공간에서 로망이기도 하잖아요, 바베큐. 근데 여기는 다른 집에 피해갈 그러네, 게 다 없어서 가려져 있는 이렇게. 고기 냄새 난다고 뭐 시끄럽다고 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팀장님 올라가시죠. 아, 올라가시죠. 네. 짠! 따다다란. 내가 갖고 싶던 방이야. 저거 무슨 톤이에요, 저거? 봐봐. 이게 안방입니다. 밖에 데크가 또 있어. 맞아. 와. 우리 밖에 한번 나가볼까요? 아, 여기도. 여기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앞에 뭐 거리낄 게 없어요. 방이 총 3개입니다. 방 3개. 아이와 함께 쓸 수 있는 안전한 넓은 마당과 마당까지. 수영장. 그렇죠. 그리고 기본 오픈은 이렇게 말도 안 돼. 아직도 꾸민 것 같아. 네, 강원도의 탁 트인 풍광과 어울리는 다양한 집들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 보였어요? 네, 댓글 확인해 보면요. 집 진짜 너무 예쁘고 드라마 속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아요. 설악산 뷰 뭔데? 강원도에서만 가능한 뷰 아님? 독보적이었다. 저도 애 키우다 보니 방송 보고 괜히 강원도 집 뒤적뒤적 이사 가고 싶네요. 소개된 집들이 굉장히 이쁘다라는 반응과 함께 강원도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댓글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날 복팀이 30승을 달성하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위원들은 구해저 홈즈의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대체로 부동산 얘기하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만 거론을 하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강릉과 속초에 집을 구하는 3인 가족의 모습이 나오면서 아 그래 꼭 수도권에만 살 필요는 없지 지방으로 우리가 눈을 돌렸을 때 이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개그맨 이상훈 씨가 출연을 했는데 그 피규어 매니아시더라고요. 근데 설악민속촌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집에 가서 피규어 전문 지식을 잘 설명해줬던 이상훈 씨의 그 코디네이터 출연이 아주 적재적소에 잘 배치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셔서 아시죠? 이런 거 요만한 사이즈로 제작하면 어느 정도 가격 나오는지. 1cm당 10,000원 생각하시면 돼요. 1cm당 10,000원이니까. 아, 1cm당? 그러니까 피규어 빼고 1cm? 저 베이스만. 여기는 지금 보니까 한 3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3m만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300만 원이 넘을 거라는 예측을 해보면 진짜 300만 원? 되겠다. 베이스만 300만 원이요? 네네. 저는 해체하겠다. 만약 주신다면 받아야겠네. 다른 패널이 같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그냥 이런 게 있네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상훈 씨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풀어주면서 저처럼 거기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사람에게도 이렇게 집을 꾸밀 수도 있구나라고 새로운 좀 시각을 열어줬던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쪽이 지금 굉장히 핫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강원도의 좀 다양한 거주 형태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재밌더라고요. 요즘 왜 강원도가 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집사뷰 일체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탁 트인 전경이 270도로 바다랑 설악산이 보이는 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서울의 각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저런 집들을 부러워해야 하는가라는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구해조험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예쁜 집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주거 형태와 뭐 가족 형태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주거 공간을 찾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뢰인의 필요라는 거에 맞춰서 이제 이런 집들을 찾는 거는 집주인이 만들어낸 공간에 이 사람의 필요가 어느 정도 들어맞는가 이제 매칭을 하는 건데 그거는 한계가 있죠. 이 의뢰인이 직접 이 공간 설계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정말로 그 공간에서 내가 원했던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송을 한번 해줘도 재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구해줘 홈즈가 다양한 주거 형태는 물론이고 다채로운 라이프 스타일까지 흥미롭게 담아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